초록빛으로 가득한 들녘은 아슴하게 멀었다. 그 가히 없이 넓은 들의 끝은 눈길이 닿지 않아 마치도 하늘이 그대로 내려앉은 듯 싶었다. 그런데 그 넓은 들은 한낮에 생기를 잃고 야릇한 저교 속에 가라앉아 있었다. 거칠게 휘도는 바람을 앞세우고 탁한 회색빛 구름이 바다 쪽으로 몰려오고 있었다. 끝없이 펼쳐진 넓은 들이라는 뜻의 징계맹계 외의 밑들을 방영근과 지삼출, 감골댁은 말없이 걷고 있다. 감골댁은 동학 농민혁명에 가담했다가 병을 얻어 숨진 남편의 약값으로 김가에게 18원의 빚을 지게 되었다. 결국 그 빚을 감당할 수 없어 큰아들 방영근이 20원의 하와이 사탕수수 농장으로 팔려가게 되었다. 외놈 돈 20원 받아묵은 목심인디 인자 백정놈한테 곱비 잡힌 소신세요. 감골댁의 남편과 같은 동학군 출신으로 친가족처럼 지내던 지삼출이 방영근의 돈을 받아내려다 장칠문을 폭행하게 되고 그 주애로 철도 공사장으로 끌려와 힘든 노역 생활을 한다. 공사장 일은 해가 뜨기 전부터 시작되어 긴 여름 해가 지고 어둠사리가 내려서야 끝이 났다. 또한 일본인들은 조선을 하나씩 삼키기 위한 작업을 시작하고 조선으로 들어온 일본인들은 김제 만경평야를 닥치는 대로 사들이는 한편 논을 팔지 말라고 선동하는 사람은 주재소의 도움을 받아 처리한다. 가세 가세 고향 가세 부모 형제 상봉 가세 철도공사 지옥살이 누굴 위해 골빠지나 묻지 마라 뻔한 대답 외놈 발에 발통 달기 얼덜러야 돼야 얼덜러야 돼야. 한편 큰아들 방영근을 하와이로 떠나보는 감골댁은 곧 다가올 겨우살이를 걱정한다. 큰딸 보름이도 비어버린 쌀독을 바라보며 내가 남자이기만 했으면 하고 생각했다. 머슴살이를 할 수 있어도 빈솥에 불을 지펴 밥하는 신용은 면할 수 있을 것 같았던 것이다. 밥을 끓이지도 못하면서도 끼니 때에 맞춰 연기를 피우거나 설거지 소리를 내는 것은 체면 칠해뿐 아니라 이웃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는 배려였다. 배 쫄쫄이 골문서 면체면 하려고 소드방 소리나게 열었다 닫았다 허니라고 기운이 더 파오겠네. 금산사 미륵불이 통곡했다는 흉흉한 소문이 퍼지고 지삼출은 대숲이 우는 소리를 동학 농민들의 혼이라고 생각했다. 결국 을사조약으로 조선이 일본의 식민지가 되자 각지에서 의병이 일어나게 된다. 송수익도 지삼출과 손판석을 불러 의병 활동을 준비한다. 그러나 결국 일본군의 의병 대토발 작전에 밀려 의병의 피해는 속출하게 된다. 붙잡힌 의병들은 마을에서 처참히 사살되거나 신장로나 철도 공사장, 사쿠라를 심는 대규모 식목사업장으로 끌려가 일을 하게 된다. 그리고 결국 조선은 1910년 8월 29일 한일 합방이 되어 나라를 잃는다. 나라를 빼앗겼는데 개개인이 죽는 게 능사가 아니지 않는가? 나라를 빼앗겼으면 되찾는 것이 제일 중요한 일이 아니겠는가? 생사를 미리 알아 묘술불패란에 청년장수 송수익이라고 아이들이 노래를 부를 정도로 송수익은 뛰어난 의병 활동을 하지만 남한 대토벌의 부상을 입고 암자에 숨게 된다. 그 후 만주로 떠나 본격적인 독립운동을 한다.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아라리가 났네. 나라를 되찾는 건 하늘의 뜻일세. 자나깨나 나라 걱정
맘 변치들 말세나. 조선에서는 신장로 작업을 위한 측량 작업이 진행된다. 그리고 이를 먼저 알게 된 하시모토와 백종도는 상호 거래하여 자기 이익을 챙기기 바쁘다. 조선인에게 갖은 악행을 일삼던 친일단체인 일진회의 회장이었던 백종도는 죽산면장이 되어 의병과 반일배자들을 색출하는 한편 하시모토의 토지 수매를 돕는다. 백면장은 역기 대일본 제국에 충직한 신민이요. 백면장 같은 사람 몇천 명만 있으면 총독부가 마음을 놓을 텐데 말이요. 저놈들이 아무리 몸을 감춰도 다 찾아내고 말 겁니다. 내가 면장으로 있는 한 반일배 놈들은 반드시 씨를 말리고 말겠어요. 송수익의 친구 신세호는 만주로 떠나자는 제의를 거절하고 집으로 돌아와 사당을 세워 아이들에게 이순신과 을지문덕을 가르친다. 이는 신세호식 독립투쟁의 시작이었다. 그러나 이 일로 말미암아 주재소로 끌려가지만 문중의 도움으로 풀려난다. 나라를 빼앗겼으나 산들은 푸르르고 논들은 잃어가나 들녘은 더 푸르네. 정산이 밀려들어 근심이 되는데 그 근심 살을 길 몰라. 새 근심이 크네. 한편 감골댁은 딸을 첩으로 삼으려는 김참봉을 피해 큰딸은 무주로 시집 보내고 다시 작은 딸 수국에게 펼쳐오는 마술을 피해 막내 아들 대근과 함께 지삼출 손판석을 따라 군산으로 간다. 그러나 아들 방대근이 군산 부두에서 중국인들과 패싸움을 벌이다 부상을 입고 수국이 정미소에 일을 나가게 된다. 거기서 여자들은 돌은 돌대로 쌀아기는 쌀아기대로 피는 피대로 골라내는 일을 하게 된다. 그러나 결국 수국은 그곳에서 신세를 망치고 만다. 이 일로 방대근은 지삼출과 복수를 하게 되고 가족들은 모두 만주로 떠난다. 잘못했구만요. 하도 배가 고파서 쌀에기를 쬐게 묵었구만요. 잘못이었은 게. 만경평야의 절반을 차지하는 대지주가 되겠다는 일념하에 백종두를 이용해 토지를 마구잡이로 사들인 하시모토는 자신의 농장에서 생산된 쌀과 소금이 일본으로 보내지는 것을 자랑스러워한다. 일본은 일본 이주민의 정착을 위해 토지를 대여해주는 등 혜택을 베푼다. 이 모든 토지는 토지조사령으로 조선인들에게 빼앗은 땅이다. 토지조사령으로 땅을 뺏긴 농민들은 항의해보지만 몰매를 맞거나 구속된다. 이렇게 계속 조선인들은 삶의 터전을 빼앗긴다. 우린 앞으로도 계속 200만이 될 때까지 내 지인을 이주시켜야 하네. 그건 우리의 기본 정책이야. 조선징들을 꼼짝 못하게 다스리려면 그렇게 해야겠지요. 설한풍이 몰려오는 11월, 만주 땅에는 뜻밖의 열풍이 일어났다. 독립지사 39명의 이름으로 범민족적인 대표성을 확보한 최초의 대한독립선언서가 발표된 것이다. 독립만세 운동은 전국적으로 빠르게 퍼져나갔고 남녀노소 뭉쳐 만세를 불렀다. 소학교 아이들도 대열 속에서 팔을 힘차게 뻗쳐올리며 카랑카랑한 소리로 만세를 외쳤고 할머니 등에 업힌 4-5살 난 꼬마도 고사리 손을 활짝활짝 펼치며 만만세를 불렀다. 대한독립 만세!